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 정광재입니다. 6월 13일 화요일 우리 신문은 어떤 소식들을 다루고 있을까요? 신문을 통해 본 우리 사회의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신문들의 일면 소식부터 요약해봤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임원을 거치면서 핵심 기술에 관여했던 반도체 업계 저명 인사가 기술을 빼돌려 중국의 삼성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하려다 적발됐습니다. 반도체를 놓고 국가 간 또 진영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산업기술 유출 시도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업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두 사람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당론으로 찬성 표결했는데 167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방탄대오라고 비판했고 정의당 역시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대통령실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최근 발언 논란 등을 두고 가교의 역할이 적절치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싱 대사의 직무를 들어 반박했지만 한중 간 외교 설전의 주체가 대통령실까지 확장하면서 양국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정부가 쿠바와 수교를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구 1,100만 명의 중남미 공산국가인 쿠바는 시리아, 코소보 등과 함께 한국의 몇 안 되는 미수교 국가인 반면에 북한과는 1960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오랜 우방으로 지내왔습니다. 한 쿠바 수교가 성사되면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신문의 일면 기사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한 장에 담긴 우리 사회의 초상도 살펴보죠. 혹시 서울시 곳곳을 밝힌 보라색 조명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라색 조명에 담긴 의미, 바로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이 BTS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서울시가 팬들을 위해 준비한 깜짝 이벤트인데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롯데월드타워, 남산 서울타워, 반포대교 분수 등 서울시를 대표하는 곳곳에 BTS 데뷔 1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조명이 오는 25일까지 켜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신문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명확한 분석과 냉철한 시각으로 신문 행간의 숨은 의미까지 설명해 주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침엔 매일경제가 첫 번째 키워드로 준비한 것은 바로 방탄민주당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민주당 돈봉투 사건, 그러니까 2021년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 측에서 여러 명의 민주당 의원에게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표결 처리됐습니다. 결론은 말씀드린 대로 부결됐는데요. 신문에서는 이렇게 다뤘습니다. 중앙일보 일면은 방탄민주당이 돈봉투 체포안도 막았다라는 제목을 담아서 민주당 내에서 나온 이 부결표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윤영걸 의원님, 사실 어제 이 시간에 이 표결이 있을 거로 전달해 드렸고 나와 계신 모든 분들이 이번에 가결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언론에서도 많은 가결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어제의 결과는 그동안 관측해왔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혹시나 했습니다만은 네. 역시나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예,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불체포 동의안 체포 동의안 부결되면서 여론이 상당히 나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부결이 되니까 국회의원들 특권에 너무 기대는 거 아니냐, 더불어 방탄당 아니냐, 네. 계속 국회 열고 하니까 여론이 나빠져서 이번에는 혹시 통과될 가능성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부결표에 던짐으로써 네. 이번에도 또 부결이 됐습니다. 저는 네. 세 가지 원인이라고 봐요. 첫째는 이제 위기의식
두 번째는 특권 의식, 네. 세 번째는 동료 의식. 예. 예, 위기 의식이라는 거는 이제 이성만 그 윤관석 의원이 되면은 요 다음에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쪽으로 이제 화살이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도 어느 중진 의원이 그랬어요. 민주당에 친명 비명이 있는 게 아니라 피의자, 피고인, 뭐 용의자 세 파버가 있다. 네. 이렇게 할 정도니까 민주당이 자칫하면은 공중분해될 거라는 그 위기의식 이게 있고요. 예. 그리고 지난 대선 때에도 특권 폐지한다 내려놓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서 많이 얘기했는데 네. 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네. 계속 그들만의 여야를 막론하고 그들만의 기득권 카르텔에서 우리가 함부로 농락당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식이고 네. 결국은 끝난 거는 동료 의식 아니냐. 이번에 또 돈봉투 받은 사람까지 하면 한 20명까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 좀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동료 간에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품앗이 하는 정신으로서 동료들 간에 어떻게 보면 예. 그 좀 봐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정치의 미래가 상당히 좀 어두운 그 신호를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체포한 결과를 살펴보면요. 윤 의원에 대한 체포한 표결은 총 293명이 투표를 했는데 찬성은 139명, 반대는 145명, 기권 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한 찬성은 132명, 반대는 155명, 기권 5명이었는데 윤경호 의원님, 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표결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성만 의원은 반대가 더 많았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글쎄요. 뭐 개인적인 친분 관계인지 아니면 현장에서의 읍수가 더 통했는지 아니면 이성만 의원이 조금 더 불쌍해 보이는 뭐 이 관여한 금액에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은 6천만 원을 조성했고 이성만 의원은 1,000만 원 정도를 했고 이 검찰의 공소 내용을 보면 말이죠. 뭐 공소 내용으로 보자면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의원들 개개인이 투표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따졌다. 제가 보기에 네. 그거보다는 어디까지나 이건 개인적인 친분으로 그냥 좌우가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네. 어제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에 대한 설명 예. 들으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사실 위주로만 공소장에 있는 내용도 굉장히 객관적인 전달만 하려는 듯한 그런 이미지,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네. 느닷없이 나중에 혐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투표를 해야 되는 의원들을 자극한 그 한마디, 예. 20명 정도의 돈봉투를 받은 혐의가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예. 준 혐의가 있는 두 의원을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 이게 아마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한 거, 이 분석이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네.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민주당 쪽을 완전히 범죄 집단으로 그냥 매도를 한 거다라는 그런 분석까지도 나오는 거니까 지난번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때 한동훈 장관이 그 이전에 전혀 언론이나 아니면 검찰에서 나오지 않았던 뭐 돈봉투가 전달되는 네. 그 녹취, 무슨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윤 대표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의원들에게는 자기들끼리 감싸는 동료의식이라는 게 예.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지금 사실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특권으로 악용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악용이란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이 제도 자체가 사실은 시대 변화가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예. 그걸 맞춰서 이 제도 자체를 손보는 거, 이게 저는 필요할 시점이 된 것 같다 싶습니다. 관련한 기사 조금 더 살펴본 후에 지금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한동훈 장관의 발언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을 범죄 집단으로 완전히 매도하고 있다라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로 더불어 돈봉투당을 자인한 셈이다라면서 민주당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모습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을 자극해서 부결을 유도했다. 이런 기사도 함께 실렸는데요. 어제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설명했길래 이런 기사가 실렸는지 직접 준비한 영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실 범죄 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최근 체포 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영상 보셨지만 한동훈 법무장관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 안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는데요. 이동석 전 행정관님, 이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법무부 장관 본연의 역할이 맞긴 한데 여기에 담긴 발언 내용이 글쎄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뭐 다른 사람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20명 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네. 이 자체를 놓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대선 주자로 차기 대선 주자로 유력 이렇게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어느 정도의 입증을 할 만한 증거를 갖고 이렇게 발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서 굉장히 가벼운 발언을 하진 않았을 테고 네.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느 정도의 입증이 된 만한 그런 게 상당히 이제 자신감 있는 발언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노웅래 이재명 이 자체로서 판단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표결 당시 때보다 어제 표결 숫자가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네, 그렇죠. 이 자체를 놓고 보면 이 결정적 증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표결 처리 때보다 그 현재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같은 경우 과거 보도, JTBC의 보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녹취록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결정적 증거가 이번 표결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국민일보 기사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동훈이 방자해서 부결했다. 이렇게 실었고요. 한동훈 법무장관은 돈 받은 의원, 지금 들으셨지만 20명이 표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결 전망이 우세했다는 소식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된 데 대한 어떤 후폭풍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는 혹시 이 표결 결과 이후에 어떤 식으로 당이 사실 쇄신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특권들 폐지하겠다라고 민주당이 공언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결과들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부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표결 이후에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가결을 예상했던 의원들이 좀 많았던 걸로 압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몇몇 취재를 해보니까 가결되지 않겠어라고 답변하시는 국회의원들도 여러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어안이 벙벙했다라는 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기사의 내용처럼 정말 이게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너무 모욕적이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마음을 바꿔서 이거 표결을 임했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에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갔고요. 또 한동훈 장관의 어떤 모욕적 발언들과 상관없이 각자의 생각들을 소신껏 펼쳤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런 것이 우리 당의 결정을 바꿨다 그러면 170석 가까운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의 손바닥에 놀아났다라는 것으로 자인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은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말은 사실 없고요. 그렇게 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꼭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소위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의 기존의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요,
그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들만 아주 건조하게 이야기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성만, 윤관석 두 의원뿐만 아니라 20여 명의 다른 국회의원들이 연루돼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실제로 펼치죠. 저는 그러한 내용들이 정말로 이것이 이 투표가 공정하지도 않고 공정하게 예.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법무부 장관 같지도 않고 법무부 장관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식의 정치 활동을 법무부 장관의 옷을 입고 하신다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법무부 장관 옷을 벗고 정치를 하십시오. 마치 대변인이 백브리핑할 때 발언하듯이 예. 그런 식의 발언을 함으로써 한 정당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모욕하는 것, 이것 역시도 법무부 장관답지 않은 모습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어제 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동아일보는 21대 국회 체포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도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21대 국회 체포안은 8명에 대해서 청구가 됐었는데 이 가운데 4명은 부결됐고요. 4명은 가결돼서 이제 각각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8명 가운데 4명 부결된 사람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어서 특별히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정순, 이상직, 정찬민, 노웅래, 이재명, 하영재, 윤관석, 이성만 이렇게 8명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졌었는데 노웅래, 이재명, 또 윤관석, 이성만 이 4의원만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는 거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불체포 폐지를 공약했었는데 그것과는 결과도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걸 의원님, 네. 이게 어떤 특징을 좀 뽑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오기 전에는 네. 민주당도 체포동의안에 가결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정전순 의원이나 이상직 의원은 민주당 출신 아니에요? 네. 그 체포동의안 가결됐어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민주당에 지금 하나도 그 가결되지 않고 다 부결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또 이제 체포동의안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또 부결이나 가결을 고민할 텐데 자칫 또 이번에 가결했으면은 네. 이재명 대표만 또 부결하기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스스로 쇄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지금 그 불체포 특권 안에서 지금 숨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동훈 장관이 좀 정치인 식으로 좀 발언을 했죠. 네. 뭐 20여 명의 그 돈 봉투 받은 사람이 이번에 투표하는데 뭐 가세다 그 사람들이 캐스팅 보트다. 네. 그 대충은 맞는 얘기예요. 15명 정도가 이제 반란표가 나왔으니까 네. 맞는 얘기인데 이제 장관으로서 이제 깊이 있게 정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를 뭐 부적절하냐 이런 논란을 떠나서 얘기는 맞는 얘기죠. 네. 네. 한동훈 장관이 볼 때는 어제 한 장면이 딱 나오잖아요. 윤관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 들어올 때 잘 봐달라고 90도로 인사하잖아요. 네. 요 다음에 아마 이재명 대표 투표할 때는 또 이재명 대표가 또 90도로 인사할 거예요. 그런 정도로 저런 식으로 특권이 네. 좀 만연화됐다. 저거는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고쳐야 됩니다. 네. 이제 정당 내부에서 고치는 거는 이제 늦었다. 자정 능력을 저는 상실했다고 이제 봅니다. 네. 지금 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부결된 시점을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 의원님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뀐 이후에 정치 검찰화돼서 이제 정치적인 수사라는 논리를 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게 반박할 수 있죠. 특히 부결된 이 4건의 경우는 물론 이재명 대표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대목이 있단 말이죠. 네. 뭐 물론 가결된 하영재 국민의힘 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만 이건 지방선거의 공천의 대가니까 조금 차원이 좀 달랐던 거고 이건 뭐 본인도 부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건 준 쪽, 예. 그다음에 조성한 쪽, 받은 쪽 이게 전부 다 수긍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수사상의 어려움.
그러니까 기소 이후에 공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받은 쪽도 현금으로 받았다면 그걸 계속해서 끝까지 부인해버리면 검찰이 그걸 규명하기는 참 쉽지 않다. 전례가 있습니다. 2008년에 박희태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 때 돌렸던 돈 봉투. 돈을 받았다고 폭로를 했던 고승덕 전 의원이 300만 원. 네. 금액까지 또 전달자 중간에 김효재 당시 정무수석 다 확인됐어요. 검찰이 나서서 1억 9천만 원 조성 확인했어요. 박희태 의원의 계좌에서. 네. 근데 받았다고 확인한 그리고 전달자가 있는 그 300만 원 외에 1억 8,700만 원은 결국 규명을 못했습니다라고 검찰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걸 담당했던 수사검사가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으로 있는 정점식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봤던 검찰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검찰, 그다음에 지금 수사를 당하고 있는 정치권에 있는 당사자들도 네. 이 정치자금법 서로 위반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거는 이 규명이 정말 쉽지 않다. 이걸 네.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런 점에서 끝없이 서로 부인하고 예. 서로 오리발 발뺌을 내놓는 건데 글쎄요. 그 진실 규명 그건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의 판단 그거밖에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표결 이후에 당사자 또 한동훈 법무장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관련한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저희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짓말도 적지 않게 나왔는데 검찰의 정보 흘리기 등 피의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가면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가면서 제가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 또 검찰은 상당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표결 결과가 자신들이 예상했었던 것과는 좀 다른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겠죠. 근데 검찰 유감이라고 밝혔지만 앞으로 이 돈을 받았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20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수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잠시 뭐 시간적으로 좀 늦어지는 측면은 있겠지만 민주당 의원 20명에 대한 줄 소환을 예고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동석 행정관님. 네, 일단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일단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지금 이 줄 소환이 예고된 상태에서 의원들이 더욱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거부당한 그러니까 표결에서 처리하지 못한 어제 그 두 의원에 대해서는 훨씬 더 준비할 시간이 많다. 예. 이 부분이 예고되고요. 일단 민주당 의원 20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줄 소환이 예고돼 있는 만큼 일단 핵심은 송영길 전 대표의 소환 여부인데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치적인 입장으로 변해서 자진 네. 출두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이 있기 전에 검찰의 준비가 확실시 되면 송영길 전 대표를 불러서 조사 이후 일단 줄 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근데 반대로 재밌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신정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리어 검찰이 영장심사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경우엔 이제 구속적부심을 가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 절차를 가지 않게 됐으니까 검찰이 오히려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 국회에 막혀서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어떤 이 피해자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러한 예측은 이전에 이재명 노웅래 의원 부결 때도 같은 예측이 나왔었죠. 예. 뭐 유감이란 표현을 했지만 검찰 측에서는 오히려 화색이 돌았을 거고 대통령실 역시도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 이득관계를 아마 따지고 오히려 잘 됐다라고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 네. 윤관석 그리고 이성만 두 의원이 아까 방송에서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발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기분을 또 금할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그 두 의원의 녹취록을 다 듣지 않았습니까? 다 청취하고 들었고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죄송하고 송구해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독립운동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카메라 앞에 섰다라는 것 자체가 예.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부결된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겁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혁신의 칼을 들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혁신위원회를 둠으로써 스스로의 팔을 자를 수 있을 정도의 용단을 내려야 되는 그럴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네. 이재명, 노웅래 그리고 윤관석, 이성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불체포 특권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당은 170석을 가지고서 사실은 국민을 지킨 게 아니라 우리 당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모습, 국민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감을 두 의원은 느끼고 비통해해야 되고요. 우리 당 의원들 역시도 크게 자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정현 의원님 상당히 그 민주당에 대해서 통렬한 자아 비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세계일보 기사를 보면 앞으로 민주당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사가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사를 담았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이 먹사연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여기에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 측이 더 많은 자금을 조성해서 살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가 실렸는데 앞으로 이 어제 표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될 테니까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관련 사건이 어떤 결론으로 치닫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